시대의 질문. 여러분, AI가 우리의 직업을 뺏는다고요? 정말 믿으시나요? 관점을 조금만 바꾸세요. 우리의 직업은 AI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나의 비서이며 파트너입니다. 여기 AI와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는 한 남자가 하루를 공개합니다. 불안한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제오의 깊은 한숨이 들립니다. 제오의 기상을 확인한 AI는 커튼을 열어줍니다. 커튼이 열린 자리에는 따뜻하고 기분 좋은 햇빛이 들어옵니다. AI가 아침 브리핑과 함께 제오의 안부를 묻습니다. 제호님, 오전 7시입니다. 오늘 공기는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낮습니다. 제호님의 심박수가 평소보다 약간 높습니다. 꿈이 좋지 않았나요? 아니야. 꿈에 특이사항은 없었어. 신경 쓰지 마, 잘 잤어. 제오는 AI의 안부에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고 기지개를 펴고 침대 위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한참을 스트레칭을 하고 두리번거리며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들을 확인합니다. 아, 이 메시지 또 왔네. 제오는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고 인상을 쓰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던져놓고 천천히 이동하여 화장대 옆에 거울을 바라봅니다. 침대 위에선 스마트폰에서 뉴스가 익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2035년 2월에 출시된 결혼정보업체 AI 매칭 서비스가 1년 만에 결혼정보업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습니다. 인간 매니저들이 설 자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평생을 함께 지내야 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데이터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조금 있으면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AI가 해주는 매칭이 편하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이라는 것을 이어주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거울을 바라보는 제오는 혼잣말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오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AI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되고 사람과 AI가 함께 해결하면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믿음에 차 있습니다. 현재 제오가 본인이 AI와 함께 업무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고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호님, 지난밤 수면 패턴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제호님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날 챙겨주긴 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오늘 아침은 밥을 먹어야겠다. 나를 분석해 우유를 추천했지만 꼭 우유를 먹어야만 심신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지. 밥을 먹어도 나는 안정이 된단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저는 제호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호님의 감정이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밥을 드시는 것이 제호님의 선택이라면 소량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AI야. 제오는 AI에게 대답한고는 앞치마를 두르고 흥얼거리며 부엌에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오가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인 2025년 정도만 하더라도 현재인 2036년에는 모든 직업은 AI가 하게 되고 사람은 일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으나 주변을 잠깐만 둘러봐도 사람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이라면 일하는 사람들이 AI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도로를 정비하는 사람들도 신호등을 고치는 사람들이 하고 있군요. 그리고 방금 지나간 소방차에도 소방관들이 탑승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이는 애견 미용실에도 사람이 강아지의 털을 미용하고 있군요. 시대가 AI로 인해 발전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약 10년 전에 미래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있다면 사람이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AI가 사람의 직업을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덧 제오는 지하철에 도착했습니다. 2037년의 이 지하철역은 온통 차가운 은빛 메탈과 푸른 LED 조명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온기가 스며들 틈 없이 효율성만을 위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제오의 발걸음 소리조차 주변의 분주한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AI 중앙 시스템이 반복적인 기계음으로 말을 합니다. 탑승률 99.8% 달성. 보행 속도 최적화 유지. 제오가 스마트 게이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AI는 통과자의 발걸음 속도를 분석하여 다음 게이트를 여닫는 시간을 0.5초 단위로 통제합니다. 그때 낡고 투박한 보따리를 잔뜩 들고 있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게이트에 다가섰습니다. 할머니의 움직임은 느리고 불안정합니다. 게이트가 열렸지만 할머니가 짐을 정리하느라 머뭇거리는 순간 시스템은 비효율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고 빠른 기계음으로 말합니다. 경고. 통과 지연 2.3초 발생 효율성 허용치 초과.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즉시 통로를 폐쇄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짐 젊은이 이거 좀 봐주게. 주변의 바쁜 사람들은 할머니를 도우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늦을까 봐 서두르는 것을 택합니다. AI는 시스템 오류를 판단했을 뿐 할머니의 무거운 짐과 늙은 관절에 대해 데이터로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AI의 세계에는 상황에 대한 배려라는 변수가 없습니다. 제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멈춰섭니다. 주변의 바쁜 인파와 대조되는 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분노와 연민이 섞인 톤으로 나지막이 혼잣말을 합니다. 데이터는 완벽한 효율만을 원하지. 99.8%의 효율을 위해 0.2%의 인간적인 상황은 짓밟는구나. 하지만 그 완벽함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는 걸 AI는 모르는 거야. 제오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끼인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꺼내드립니다. 따뜻한 체온이 차가운 기계와 할머니의 낡은 짐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제오는 할머니를 도와 무사히 게이트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느낀 점을 머릿속에서 정리합니다. 맞아, 희경님도 그랬지. 99%가 완벽한데 단 1%의 감성적 빈틈이 없어서 싫다고. 나의 일은 바로 이 0.2%의 비효율, 1%의 감성을 찾아내는 것이야. 이 능력을 키워야 현재 시대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을 봤을 때 AI 중앙 시스템이 효율성만을 판단하고 할머니가 탑승하기 전에 통로를 폐쇄한 것을 옆에서 인간에 대한 배려를 판단하여 AI에게 조언을 지시하는 인간이 필요할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직업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완벽한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피로감을 느낄 것이야. AI와의 협업과 위기. 제오가 출근한 사무실에서는 사람들의 경쾌하고 바쁜 분위기의 대화 소리와 제오가 두드리는 키보드 소리가 들립니다. 일하는 제오의 전화기 벨이 울립니다. 한참을 고객의 이야기를 듣던 제오는 고객의 기분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 희경님 맞으시죠? 지난번 그 분과의 만남 어떠셨는지 궁금했어요. 매니저님 죄송해요. 그냥 영 아니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을까요? 데이터상으로는 희경님과 취미 가치관, 좋아하는 음식도, 운동에는 러닝을 좋아하는 것도 같고 심지어 선호하는 여행지까지 99% 일치하는 분이었는데요. 저도 그게 이상해요. 말씀하신 대로 대화 주제도 잘 맞았고 조건도 완벽하고 매너도 좋으셨어요. 근데 그냥 너무 완벽해서 마치 AI가 만든 사람 같았다고 해야 하나? 너무 완벽해서 AI가 만든 사람 같다고요? 네, 고객님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다음 분은 조금 인간적인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희경님. 염려 마세요. 제가 이번에는 데이터 너머의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재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고 AI에게 말합니다. AI야. 오늘 오후 상담 고객 희경님 있잖아? 지난번 우리가 추천한 맞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 본인도 왜 마음에 들지 않은지 모르시겠다네. 분명 데이터 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희경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겠구나. 재호님, 제가 희경님의 SNS 계정과 지난 1년간의 대화 기록, 그리고 사용하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 희경님은 최근 타로 운세, 심리 테스트 같은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희경님은 단순히 연인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로 해석됩니다. 정말이야? 나는 맞선 상대의 이력서만 보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저는 재호님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단서를 찾아내고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연결하여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호님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 잘 분석했다. 그럼 상대 맞선 남자들 중에 희경님과 같은 심리의 남자들의 정보를 모아서 추천해 보도록 해. 정보를 내가 확인 후 희경님과 미팅을 하도록 하지. 역시 미팅은 나 같은 사람이 해야 해. 이건 AI 너가 할 수 없는 일이니 말이야. 재호는 희경님의 취향을 찾아낸 후 재호는 데이터가 놓치는 부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닫습니다. 그는 AI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립니다. AI야. 희경님 외에도 데이터상으로는 완벽했지만 매칭에 실패한 사례들을 모아봐. 특히 만남 이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피드백이 나왔던 경우들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18건의 데이터 완벽 매칭 후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5건은 상대방의 정리되지 않은 복장 때문이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7건은 대화의 질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AI야. 정리되지 않은 복장이라는 피드백을 데이터로 분석해봐. 어떤 옷이 정리되지 않은 옷이었을까? 분석 결과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의상은 세탁하지 않은 듯한 티셔츠와 과도하게 낡은 운동화입니다. 이 복장은 상대에게 미래를 함께할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맞아. AI 너는 단정함을 수치화하지만 사람들은 그 옷에서 미래에 대한 태도를 읽는 거야. 5,000원짜리 신발이라도 깨끗한 태도가 중요한데 10만원짜리 새 신발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지. 이 태도를 너는 어떻게 데이터화할 수 있을까? 자, AI야. 이제 우리의 협업을 다음 단계로 올리자. 나는 이제 사람의 진심이 담긴 태도를 분석할 거야. 너는 나에게 데이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감성적 단서를 더 찾아줘. 저는 재호님의 지시에 따라 SNS에 올리지 않은 숨겨진 취미나 반려동물에게 보이는 태도 같은 감성적 단서를 수집하겠습니다. 재호님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진심을 읽어내십시오. AI야. 그 남자분이 지난번 미팅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알 수 있나?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 고객님의 의상은 흰 셔츠와 검은 재킷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데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희경님이 지난번 미팅 때 나한테 한 말이 떠오르네. 그 사람 너무 완벽해서 마치 AI가 만든 사람 같았어요. 그거였구나. AI야. 희경님이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끌렸는지 기억해봐. 데이터 말고 아주 감성적인 것들. 희경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의 주인공, 좋아했던 영화의 남자 주인공, 그런 것들. 확인했습니다. 희경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밤의 카페의 남자 주인공은 낡은 점퍼를 즐겨 입고
좋아하는 영화 오후의 산책의 남자 주인공은 항상 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데이터로는 꾸밈없는 편안함입니다. AI 너는 단정한 복장이 호감이라고 말했지만 희경님의 진짜 마음은 편안함이었던 거야. 데이터로 계산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취향이었던 거지. AI야, 희경님의 새로운 맞선 상대, 그 사람이 내일 만날 장소를 추천해줘. 화려하고 비싼 레스토랑 말고 편안한 동네, 카페 구석진 곳에 있는 조용한 곳으로. 그래, 그게 맞겠어. 진정한 가치. 퇴근길, 낭만을 파는 동네 빵집. 오후 상담과 AI와의 협업을 통해 인간적인 가치를 증명한 후 퇴근길에 접어듭니다. 회사 건물을 벗어나 낡고 오래된 동네 골목으로 들어서자 낮에 보았던 차가운 은빈 메탈과 유리의 질감 대신 세월의 흔적이 묻은 벽돌의 투박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오는 AI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당장 폐업을 권할 동네의 아주 작은 빵집 앞에서 멈춰섭니다. 간판에는 손글씨로 쓴 엄마 빵집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AI 시스템이라면 벌써 가시성 점수 미달로 퇴출시켰을 간판입니다. 제오가 문을 열자 달콤하고 따뜻한 빵 냄새가 코를 깊숙이 감쌉니다. 이것은 버터의 고소함, 효모의 신선함, 그리고 은은하게 캐러멜라이징된 설탕이 섞인 인간적인 노력에서만 나올 수 있는 냄새입니다. 실내는 AI가 선호하는 밝고 선명한 조명이 아닌 노란빛의 은은한 백열등이 켜져 있어 따뜻하고 나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오래된 나무 진열대 위에는 빵들이 가지런하지만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완벽한 모양이 아닌 크기가 제각각인 불규칙한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AI의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낭비 그 자체인 공간입니다. 제오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 이 냄새. 제오가 카운터로 다가갈 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밀가루 반죽이 묻어 희끗희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단골로 보이는 30대 여성 손님이 마지막 바게트 빵 하나를 계산했습니다. AI 매장이라면 키오스크가 처리했을 단순한 거래입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여성 손님에게 온화하고 푸근한 목소리로 말해랍니다. 어휴 박대리, 오늘도 야근하는가 보네. 얼굴이 헬쑥해졌어. 여성 손님이 피곤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아주머니, 바게트가 절 위로해 줄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는 계산을 마친 후 카운터 구석에 놓여있던 빵들을 응시합니다. 그중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고 구울 때 살짝 눌린 자국이 있는 작은 빵 한 조각을 집어 여성에게 건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아주머니?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는 무슨?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인간적인 덤이야. 하하, 모양이 좀 안 나서 상품성은 없는데 오늘따라 유독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 힘들 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정이야, 정.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꼭 다시 올게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제오의 머릿속에 벼락 같은 확신이 스칩니다. 이거였구나. AI가 놓치는 단 1%의 감성은 바로 저런 비효율적인 덤이었어. 데이터로는 빵이 하나 더 생긴 것이 비용의 손해지만 인간에게는 따뜻한 신뢰와 낭만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주는 거지. 희경님이 거부했던 완벽하게 디자인된 남자는 바로 저 상품성 만점의 빵과 같았겠지. 아무리 맛있고 완벽해도 덤이 없으니 감동이 없는 거야.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조건의 조합이 아니라 서로의 찌그러진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정이라는 덤을 줄 수 있는 불완전한 관계의 인간은 매력을 느끼는 거야. AI는 이점과 덤을 절대 계산할 수 없어. 제오는 이제 자신의 매칭 철학이 확고해집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이력서가 아니라 낡은 카메라를 소중히 여기는 꾸밈 없는 모습, 즉 비효율적인 덤에서 진정한 마음을 찾는 것이 자신의 임무입니다. 제오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바게트를 건네받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주머니, 여기 계산할게요. 따뜻한 빵 냄새와 함께 제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AI가 제공한 완벽한 99%의 자신만이 줄 수 있는 1%의 인간적인 덤을 어떻게 추가할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사무실에서 AI와 나눌 토론이 벌써 기대됩니다. 제호가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침실의 대화 AI 공포와 공존의 시대. 따뜻한 빵 냄새의 기억을 안고 제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은 익숙한 침실의 포근한 어둠이 그를 감쌉니다. 침대에 누운 제호는 천장을 응시하며 오늘 하루 목격한 AI의 냉정함과 인간의 따뜻함을 곱씹습니다. 그의 옆에는 항상 깨어있는 AI 파트너의 스피커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AI야 오늘 하루를 기록했겠지? 네, 재호님. 오늘 출퇴근길에 특별한 관찰 기록과 함께 희경님 매칭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단서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수면 모드를 활성화할까요? 아니 잠시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25년쯤이었지. 그때는 온통 AI가 모든 직업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공포뿐이었어. 미디어도 전문가들도 인간의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단정했었지. 목소리에는 과거의 두려움에 대한 묘한 회상이 섞여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는 AI 생산성 역설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AI의 발전 속도에 비해 기업들의 실제 인간 대체율은 낮아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었죠. 맞아.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2037년을 봐.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어. 여전히 사람들은 도로를 정비하고 가게 문을 열고 심지어 나처럼 결혼 매칭을 하고 있어. 다만 이전과 다르다면 모두 너와 같은 AI를 활용한다는 점뿐이야. 제호는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 AI 스피커를 바라봅니다. 왜 그때 전문가들의 예측이 틀렸다고 생각해?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대신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만들었어. 오늘 지하철역에서 봤던 할머니의 짐, 그리고 빵집의 아주머니가 건넨 덤. AI는 효율성을 가져갔지만 감성은 가져가지 못했지. 재호님의 관찰은 정확합니다. 인간의 직업은 AI가 잘하는 일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명확하게 분리되었습니다. AI는 단순 반복, 데이터 처리, 그리고 객관적 효율을 전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감, 협상, 창의성, 그리고 정의 담긴 최종 판단을 전담하죠. 결국 AI는 직업을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직무에서 비효율적인 짐을 덜어주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재호님은 이제 AI 데이터 기반 감성 코디네이터로 재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AI가 직업을 뺏는다는 공포는 사실 인간이 편견과 비효율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결국 AI를 도구로 받아들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1%의 덤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어. 희경님의 매칭도 결국 이 1%의 덤을 찾는 일이 된 것이야. 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는 AI 시대의 인간의 가치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고마워 AI야.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 수면 모드를 활성화해줘. 네, 재호님. 편안한 수면을 돕겠습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호의 침실에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함께 제호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며칠 후 제호는 새로 매칭한 희경님과 상대 남성에게서 성공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제호는 성공 사례를 AI와 정리하며 인간 매니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토론합니다. AI야. 희경님의 피드백을 보니 상대방이 낡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 그건 데이터가 놓친 거야. 그렇습니다. 낡은 카메라라는 사물에는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숨겨진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저의 데이터로는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재호님의 통찰력은 그 안에서 인간적인 낭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하는 일은 가치에 대한 재정이야. AI가 효율을 찾을 때 나는 낭만을 찾는 거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라 완벽한 감성적 확신인 것 같아. AI는 만남의 확률을 99%로 높여주지만 나머지 1%의 진정한 확신은 사람이 주는 거잖아. 재호님, 데이터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결혼 매니저의 중요성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온 데이터 피로감이 오히려 인간의 진심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야. AI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일인 거지. 맞습니다. 재호님의 가치는 데이터 이면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며 그 사람의 미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저 재호님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자 파트너일 뿐입니다. 재호님은 저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간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AI야. 너와 함께하는 미래가 두렵지 않네. 오히려 기대돼. 이제 나는 AI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진심을 연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AI야,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고객 상담 정말 성공적이었어. 네, 재호님. 오늘 상담하신 희경님의 만족도는 98%로 측정되었습니다. 재호님의 따뜻한 공감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재호님. 에필로그 1년 후의 이야기. 뉴스 속보가 TV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가 속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조금은 다급한 목소리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AI 전담 결혼 매칭 서비스에서 고객들의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 AI가 직접 연결해주는 결혼 정보 서비스. 1만 2천여 개의 업체를 활용했던 회원들 13만 5천여 명의 설문을 확인한 결과 데이터는 완벽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주된 불만 사항입니다. 반면 인간 매니저들이 AI를 활용하여 직접 고객을 상담하는 회사들의 고객 만족도가 수직 상승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95%를 넘어서며 AI가 직접 매칭해주는 회사들보다 약 5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결혼정보 회사인 AI 기반 현태가 결혼을 도와요가 미국, 일본, 인도의 수많은 경쟁 회사를 제치고 압도적인 매칭 서비스 수치로 당당하게 AI 기반 결혼 매칭 업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현태가 결혼을 도와요. 의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재호 매니저는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과 신뢰, 이해는 AI가 아닌 사람만이 느끼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파트너이자 비서일 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진심입니다. AI 시대, 인간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소식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일하는 재호가 마침내 결혼 매칭 서비스 업계 정상에 오르며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였네요. 이제 재호 본인도 결혼을 해야 할 텐데 갑자기 재호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재호님. 저는 전 세계에 반영되고 있는 AI 활용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윤PD라고 합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일본, 인도, 중국 등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재호님의 뉴스 인터뷰를 보고 본인들의 직업에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의들에 대해 해답을 찾다가 저희 방송국 직원들이 재호님의 AI 활용법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아이디어를 얻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올해가 2037년인데
AI를 생활화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AI 활용 관련해서 아직도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15여 년이 지난 현재도 AI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활용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도구일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을 천재적으로 보일 수 있게도 만들죠. 참 아이러니하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AI 시대에는 사람은 일이 없어지고 AI가 모든 일들을 한다는 내용들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더니 현재는 이렇게 재호님과 저처럼 AI를 활용하여 일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PD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나요? 아, 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재호님이 AI를 어떻게 활용하여 결혼정보업체에서 정점에 올라섰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방법들을 토대로 여러 직업들을 가진 분들에게 AI 활용법을 교육하는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물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PD님, 저도 약 10년 전에 어느 유튜브 채널을 보며 배웠습니다. 채널 이름이 생각은 잘 안 나지만 AI와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라는 채널이었던 것 같은데 OFF라는 캐릭터로 지금 현재 시대의 AI와 함께 일하는 직업들을 스토리화한 컨텐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채널에서 소개한 AI와 함께하는 미래 직업들이 현재 제법 많이 있네요.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유명한 채널이었는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PD님도 그 채널을 참고해보세요. 그때 아이들이 AI를 배워야 하는 이유였나? 저는 부모님이 그 내용을 보시고 AI 활용에 대해 교육하셨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콘텐츠들은 대부분 AI의 기술적인 면을 활용하는 법이나 우리 인간들의 직업을 빼앗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인간과 AI가 함께하는 미래를 다룬 콘텐츠도 있었군요. 재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재호가 과거의 저 오프가 하는 일들을 들려주는군요. 여러분, 현재는 2025년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인간의 직업은 인간이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AI를 도구처럼 활용하여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죠. 물론 AI가 완벽하게 대처하는 직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새롭게 탄생하는 직업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전 한국의 1960년에서 1980년대에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농업 관련 전통 직업인 소장농, 논밭 품팔이꾼이나 수공업 장인인 전통 망직공, 수제 신발 등의 직업, 또한 인력 운송업인 인력거꾼이나 짐꾼 등의 직업이 없어지고 공장 근로자나 엔지니어 또는 기술자들, 그리고 학원 강사나 관광 가이드, 또한 사무직인 무역회사 직원, 은행원, 보험 설계사 등의 직업이 생겨났죠. 이 역사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AI 시대에는 내 직업의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시대입니다. 이는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누가 더 잘 쓸까? 라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AI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미래에 AI와 함께 일하는 직업들과 GPT나 제미나이 120% 활용하기,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미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세요. 저 오프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